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율포의 기억 들어갈까요? 자, 이 작품 아주 쉬운 시입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우선 제가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세모 긍정 부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요. 자,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가셨네요. 어머니께서 나를 바다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 꼭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성인이 된 나를 바다에 데려가실 수도 있지요. 그러니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게 꼭 어린 시절의 이야기야 라고 하진 않아도 좋지만, 자, 우선 쓸게요. 바다에 데려간 것이 여긴 안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어린 시절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학은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온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래서 요거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자신이 정말 했던 경험이다. 왜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얘가 무언가를 깨달았어를 얘기하고 싶은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정확하게 선생님 유년 시절 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 뭐 다 된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됐을 때 어머니가 데려가면 뭐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꼭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그냥 써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년실의 이야기는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계속 갑니다.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가 또 나와. 그러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는 건 알고 있죠? 문제도 나왔어. 나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요,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검은 뻘밭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화자 입장에서야, 자, 언뜻 보기에도 푸른 물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검은 뻘밭,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검은색이고 부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고요. 뒤에 나오니까 저 미리 보고 갈게요. 자, 이쪽을 부정적,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두 개를 대조하죠. 대조되고 대비되는 게 전반적인 이미지로도 그렇지만 색채 이미지로도 대조가 됩니다. 푸른색과 검정색. 그래서 그 검은 뻘밭에서 뭘 느끼게 만드냐면 뒤에를 봐야죠.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펄떡 이는 것들이요. 비록 위험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펄떡거리는,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 위험한 거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삶이란 살다 보면 이런 뜻이요. 한 번 더. 그래서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이요, 힘.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살아있음. 무릅쓰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숨쉬고 사는 것들의 그런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긍정. 그것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숨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력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EBS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검은 뻘밭은 그러니까 EBS예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력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푸른 물은요, 소금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생명체 아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뜻 보기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어머님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걸까? 뻘밭에 보면 거기에 뭐 조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먹을 것들을 캐내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뻘밭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캐고 이런단 말이야. 무언가 먹이를 건져야만 살았을 수 있고, 원래 먹이를 건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허리를 굽혀야죠. 뭔가 공손해져야 되고요. 무언가를 성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먹이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는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 거야. 물론
실제로 먹고 너무 고마움을 느껴서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하면서 우리가 조개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이를 채취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성스럽고 그것을 매우 고마워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화자는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사는 것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쓸쓸한, 물론 쓸쓸한 맨살, 왜 바다가 없는 뻘밭이거든요. 하지만 쓸쓸한 맨살이 검은 뻘밭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긍정적인 이미지요. 왜?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사는 곳이거든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요, 저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란 의미가 무의잖아. 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해조음을, 그러니까 바닷소리? 남들은 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바닷소리 너무 좋다. 와, 푸른 바다요. 해서 긍정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겉보기만 아름지만 뭔가 그 속에 위험을 무릅쓰는 생명력이라든가 가치 있는 그 무엇은 없다라고 어머님 입장과 화자 입장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 위험을 무릅쓰잖아. 물 위, 얼마나 잘못하면 새는 물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그러한 슬프고도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슬프고요, 그렇지만 경건한 그러한 손이요. 이 손은 어떤 손이냐면 저렇게 먹이를 성스럽게 건지는 손. 그래서 EBS에서 또 얘기합니다. 결국 EBS에서 말하고 싶은 건 노동을 성스럽게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다. 굉장히 경건해요 라는 긍정적 이미지요. 왜? 여기에서 우리는 먹이를 채취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스럽게 여기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맨살, 뻘밭, 검은 질척이는, 그래서 바닷길하고 물기도 안 느껴지는 뭔가 좀 지저분한 이런 느낌이지만 그 속에는 도리어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력을 지키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먹이를 얻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미지로 이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어린 시절 어머니가 데려간 바다에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라고 하는 시예요. 되셨죠? 자, 이 작품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작품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작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